개인에 대해서 규제한 게 법인으로 튀었으면 법인을 조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전부터 이런 걸 안 했어. 이게 22년 기사입니다. 이때 왜 안 했냐? 사실상 민주당 의원들이 다 부동산에 대해서 그냥 볼드모트화하기 시작을 한 거죠. 아, 뭐 부동산 모르겠다, 어렵다, 뭐 안 건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안녕하세요, 최부심입니다. 제목이 좀 자극적이죠. 문정부는 못하고 이정부는 하는 일. 내가 또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야. 또 뭐 최부심 너 이재명 빠냐, 뭐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빠더니 뭐 이재명 빠,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하, 왜 그러세요? 저도 할 말이 많은 사람이에요. 어쨌든 본질부터 들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은 법인이 이제 대출은 개인 대출과 비개인 대출이 있죠. 근데 개인 대출이 이제 가계 대출을 받는 게 있고, 또 비가계 대출을 받는 게 있습니다. 또 비개인 대출들을 받죠. 그런데 항상 이 가계 대출 규제를 하면은, 인간 채상욱이 100% 만든 법인인 법인 채상욱 법인이 있다고 하면은 그 법인도 대출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계 대출과 함께 항상 나와야 되는 거는 법인에 대한 전반적인 대출 규제인데, 이게 지난주 주말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바로 이제 며칠 전이죠. 바로 며칠 전에 법인의 5억 이하 대출을 좀 들여다보겠다라고 금융위가 이제 예고를 했습니다. 보면은 가계대출 진화 총력전에 나서면서 감시 사각지대에 있던 개인 사업자 대출 1억 원 이하 받는 거, 그 다음에 법인이 5억 이하 대출 받아서 집 사거나 부동산 사거나 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 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계기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나서 문재인 정부랑 이재명 정부가 다르다고 단 거예요. 일단은 시장 인식은 이렇습니다. 금융위가 지금 금융위가 왜 중요하냐면은, 금융위는 제가 자주 얘기했지만은 뭐 죽다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사라질 뻔한 조직이었었는데 갑자기 일을 잘하면서 이제 살아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지금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굉장히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더 과거보다 더 부동산, 특히 가계대출 관련해서 뭔가 여러 정책들을 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일단은 7월 말 기준으로 회의를 했을 때 이런 거였습니다. 7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6월 비해 둔화되는 거 맞는 것 같다. 왜냐면 데이터가 나왔잖아요. 24일까지 봤는데 1조 7천억밖에 안 됐고, 신규 별로 없고 다 옛날 게 이제 레깅으로 올라온 거다 보니까 가계대출 증가세가 별로 없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리고 스트레스 DSR 3단계도 시행했고, 7월 21일부터는 전세 보증에 대해서도 80%로 낮췄고 등등 여러 가지를 했어.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를 막 지금 하고 있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빈틈이 있어 보여가지고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되겠다, 이런 거고요. 시장의 규제 우회, 결국 이건데, 가계대출 규제를 하면 우회하기 때문에 이거를 풍선효과라고 하고요. 그거를 잡아야 되겠다라고 한 거고, 그동안 점검을 생략해왔던 대출금액 5억 원 법인 기준으로, 그리고 1억 원 개인사업자 기준으로 샘플을 추출해가지고 좀 보겠다,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옛날에 안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6.27 이후에 이런 걸 하면서 또 온라인 연계 투자금융협회, 이게 온투업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주로 P2P 같은 거거든요. 이런 회사들이야 지금 한국에 45개가 있습니다. 뭐 레드로켓, 와이펀드, 다운핀테크, 스니피즈 플랫폼, 루트에너지, 나무펀딩, 헬로핀테크, 펀딩119, 투게더 앱스, 리딩플러스. 내 이름 불러줬으니까 나한테 좀 뭐라도 좀 슈퍼챗이라도 좀 쏴! 하여튼 이런 거고요. 이런 기업들이 있거든요.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온투업도 불러가지고 이번에 그러니까 다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 가게, 은행들 다 부르고, 저축은행, 비은행 다 부르고, 그 다음에 비가계 사업자 대출도 싹 다 부르고, 온투업, P2P까지 불러가지고 한다니까요. 대통령이 일 잘한다고 박수 칠만해. 하여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7.20 대책을, 이게 과거를 보면요, 제가 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그 당시 학을 떼고 있냐, 잘 생각해보세요. 저 그 당시에 그렇게 열심히 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왜 그렇게 막 비판의 목소리가 크냐면은, 자, 7.20 대책을 냈습니다. 2020년 돌아가 볼게요. 5년 전으로. 그때 법인의 거래 비중이 폭증을 해요. 그러니까 7.20 나오고 나서 한 달 지나니까, 이게 언제냐면은 그 한 6개월 정도 지나고 나온 건데, 법인 거래 비중이 폭증을 하거든요. 자, 기사 내용을 보면은 7.10 부동산 안정대책 이후에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 저가 아파트, 이게 공시 1억 아파트 취득세 중과 제외였거든요. 이거를 규제 사각지대여가지고 갭투자로 활용했다. 법인이랑 외지인이 공시가 1억 이하 아파트를 사들여서 몇 달 만에 실수요자 등 현지인에게 오른 가격. 그러니까 법인으로 단타를 치는 거죠. 법인으로 단타가 되는 이유는, 공시 1억 원 이하는 취득세 중과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취득세 중과는 두 채, 세 채 사면은 취득세 8%, 12% 한다는 건데,
공시 1억 이하는 중과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법인으로 사면은 일단 중과가 왜 그리고 법인으로 사냐? 단기 매도는 법인은 법인세를 내요. 법인은 1년간의 모든 활동에 대해서 법인세를 내기 때문에 개인은 양도세 중과를 맡고 있었는데 법인은 법인세 26.2%를 내거든요. 그러면은 법인과 외지인이 공시 1억 이하를 단기에 막 사팔 하면서 그 해당 지역을 스파이크를 만들고 있으니까 이게 한 5, 6개월 정도 되니까 난리가 났는데 국토부는 720 대책이 시행된 20년 7월부터 그 다음에 작년 9월까지 법인과 외지인의 저가 아파트 매수 사례 8만 9천 건을 조사했는데 1,800건 이상 거래고 570건이 위법 이심이고 조사를 처음 시작한 2020년 7월 아파트 거래 30%가 법인 외지였는데 36.8이었다가 8월에 51.4%가 되고 이렇게 올라갔다니까요. 자, 그러면은 개인에 대해서 규제한 게 법인으로 튀었으면 법인을 조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정부터 이런 걸 안 했어. 이게 22년 기사입니다. 이때 왜 안 했냐? 사실상 민주당 의원들이 다 부동산에 대해서 그냥 볼드모트화하기 시작을 한 거죠. 아, 뭐 부동산 모르겠다, 어렵다, 뭐 안 건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때 느꼈던 게 부동산에 정치 묻힌 게 민주당 국회의원들인데 정치적인 어젠다가 되니까 완전히 그냥 비토를 해버리네 이러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의지가 하나도 없었고 결국 저는 그 당시 천진난만하게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믿었던 거죠. 21대 국회의원들을. 그래서 21대 국회의원들 중에서 지금 계신 분도 계신데 근데 지금은 시장 안정화를 한다 뭐 한다 해도 저는 그냥 콩으로 매줄 쓴다 그래도 지금은 믿질 않습니다. 지금 뭐가 달라지냐? 지금 달라진 거 딱 하나예요.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달라진 겁니다. 더민주는 여전히 그대로인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뭐가 달라진 게 있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일단 뭐가 시작하면은 이제 끝을 보는 나라인데 특히 1주택자 장특공제가 유행하니까 이거에 지금 끝을 보고 있습니다. 그냥 부자들의 슈퍼절세로 빌딩 팔아서 아파트 사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세금이 너무 싸기 때문에. 이것도 유행을 넘어가지고 지금 과열로 가고 있어. 그러니까 여기에 뭔가 필요해요. 이거는 결국 주택이잖아요. 결국 주택이기 때문에 주거비에 영향을 미칠 만한 요인이 작동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물가를 관리하는 뭐 하느니든 금융부처든 나서서 봐야 되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냥 제가 부동산에 대해서 뭐 폭락론자고 제가 2020년에 집 팔아가지고 집값이 오르면 나쁘고 이거 다 헛소리야. 어쨌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제 포지션은 거기까지지 않습니까? 물론 제가 그 이후에 거짓말할 이유도 없지만은 근데 중요한 거는 자산 가격 안정화가 되는 거는 그거는 어느 나라나 추구하는 그냥 망고불변의 진리와 같은 거지 뭐 자산 시장에 대해 왜곡을 가지고 인위적 폭락을 갖고 그런 이상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경제를 유튜브로 배우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채널도 끊어. 자, 가계대출 규제 해법으로 법인이 유행하니까 전 국민이 법인 설립했죠. 2018, 2021. 이것도 결국 법인 취득세 중과랑 주택보유세 최대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627 나왔다고 시장 일부 안정화된다고 멈춰선 절대 안 됩니다. 어쨌든 이쪽 시장에서는 하루하루가 진짜 말 그대로 총성 없는 아우성이거든요. 전쟁 중입니다. 전쟁 중. 그래서 그냥 잠깐 휴전 상태가 되니까 이제 뭐 비상해제! 뭐 원래대로 돌아가자! 이렇게 해서는 끝이 안 나요. 끝이 안 나고 여기서는 한 번 방향 잡으면 그쪽으로 그냥 쭉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대책을 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딱 하나 저의 눈길을 사로잡은 게 이런 겁니다. 금융당국은 근본 대책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일부 둔화된 건 사실이지만은 신용이라든가 기타 대출 감소세에 상당 부분 기인했고 모기지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더라 이 얘기고요. 그러니까 아직 코어가 안 꺾였고요. 향후 주택시장 과열과 주담대 증가 추세에 더욱 안정화돼야 되는데 그래서 거시건전성 규제 등 준비되어 있는 추가 조치를 즉시 시행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뭐가 준비가 되어 있대. 뭐가 준비가 되어 있는지 조속하게 정책을 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금융위 어쨌든 뭐 예수처럼 죽다 살아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기적을 행사해달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